자, 시장의 하락 요인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거보다 코로나죠. 코로나, 그죠? 뭐 변이 바이러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시장을 대항해야 되는데, 요렇게만 봐야 되겠죠. 뭐 최근 시장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 갔던 게, 최근에는 정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혹은 바이오 몇몇 관련주들, 또 이제 뭐 게임빌이라든지 다날,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갔었죠. 뭐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최근에 시장을 들어 올려주면서 지수는 꾸준히 하락 추세였지만 시장을 받쳐줬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로만 단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뭐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런 건 상관없이 일단은 그런 종목이라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건데, 직장인이니까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 저는 과감하게 매매를 좀 쉬는 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이게 뭐 안 오를 게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그냥 쉬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이제 뭐 몇 년간 좀 전업 투자하면서 매매가 좀 안 되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아예 한두 달 정도 매매를 안 할 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그냥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오르는 시장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크게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금융위기 시절이나 뭐 IMF라든지 뭐 이런 시절에서도 하락이 나올 때는, 그죠?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이나 또는 이런 구간이 이제, 네, 굉장히 일단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딱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오미크론 경제 성장 불확성,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공포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패닉셀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죠. 모더나 CEO가 또 장중에 또 한 말이 시장 하락에 또 좀 큰 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런 종목들, 뭐 종목명은 빼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움직였었던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자, 최근 상승이 나온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최근 돈이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속성. 이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내일 바로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왜 상한가 갔는지, 어떤 테마의 어떤 종목, 이런 것 정도는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무조건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 상한가 나왔던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나왔다면 왜, 무슨 이유로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이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으면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앞으로 지속성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딱히 뭐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길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들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일단 지수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살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다시 그려주는 모습인데 이 저점을 다시 이탈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이 1년선이죠. 이 1년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러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조금 더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뭐 굉장히 좋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뿐이고 여기서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마냥 지수가 상승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은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간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우리가 지금 대부분 뭐 보통 매매를 하는 게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그죠?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빠져주는 반면에 코스피는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박스권 상단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도전도 없이 이렇게 쭉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는 이 박스권만큼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이 구간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의 지수가 얼마가 되느냐? 27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서 저는 2700 뭐 많이 빠진다면 한 250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이 구간만 봐서 그런 건데 작년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난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1년 동안 거의 뭐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쭉 올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올렸었던 거에 비하면 사실 이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인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런 조정이 나오고 올렸다가 조정이 나오고 물론 이런 조정 폭이 조금 짧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로 대략 한 1년 반 1년 반 정도의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다가 이제 요 정도 하락 파동, 그러니까 조정 파동인 거죠.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정은 나와야 되는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주식을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단기간의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을 좀 먼저 볼게요. 그리고 자, 이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 관련주인데 사실 이거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대금이 최근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스윙이나 중기로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지수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스윙으로 다시 접근을 한다라는 건 한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을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배팅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배팅한다. 뭐 물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이 좀 바로바로 짧아야겠죠. 이런 종목들 더군다나 지금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650억을 터트리고 상한가를 갔다.
650억이면 사실 굉장히 뭐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1000억 이상은 거래 대금이 터져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시장을 최근에 이끌어 갔었던 게임 관련주 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봐서 뭐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뭐 갭은 띄워줄 수 있겠죠. 갭을 얼마나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다시 추가적으로 따라 붙을지 아니면 매매를 안 할지 이렇게 판단이 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모습만으로는, 일단 차트의 모습만으로는 충분히 내일 우리가 갭을 띄워줬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같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습니다. 이 플레이비드 같은 경우는. 그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2% 3% 가량 빠지는 시장이면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 수도 있는데, 상한가 이후에 풀리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강하게 잠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거래 대금이 내일은 조금 더 붙어줘야 된다. 사실 뭐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만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에, 일단 오늘 상한가가 왔고 강하게 잠궜고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우면 요 앞에 매물대 있죠. 이 앞에 매물대 위에서 혹은 이 앞에 매물대까지 한번 소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을 보여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와줄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비드,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게임주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일 충분히 일단은 단기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라이프 시메스틱스, 이거는 뭐 원격 진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원격 진료 맞겠죠? 다만 하방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는 것들,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방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시즌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방에서부터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라서. 그리고 시즌이 1년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1년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를 뭐 좀 조금 다시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예 다시 그 뭐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 키트 쪽으로의 수요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시제는 굉장히 강력한 거래 대금들을 동원했죠. 오늘도 5천억 가량 거래 대금이 터졌고, 이날은 1조 7천억, 7천억, 3천억.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1조씩은 이 종목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놀아볼 수 있을 거다. 자, 국전약품도 마찬가지로 오늘 3천억 정도 거래량이 터져졌는데, 국전약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대부분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YGM 게임즈, 요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요 종목도 오늘 3천억 정도 터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만한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락의 시발점은 코로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코로나 관련주를 일단 우선순위를 둔 이후에 다른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2순위, 후순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들로 국전약품, 그리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만 봤을 때 1차 파동, 2차 파동 만들어 놓고 거래량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서 뭐 중장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그냥 정말 시간 투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 이거는 무조건 이 전고점 55,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듯이 저도 언젠가 올라갈 거다,
그 시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미코바이오메드 요거보다는 뭐 한국 BNC라든지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하여튼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주들로 우선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GH 신소재, 사실 뭐 GH 신소재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 관련주죠. 음압 병실 관련주긴 한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단기간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곳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시젠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요런 애들보다는 상승이 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승이 덜 나왔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상승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온 이유도 있겠죠. 그만큼 일단은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돈이 쏠리고 있는 것들, 그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종목, 테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돈이 안 쏠리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무조건 1순위는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오늘 3천억 정도,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거는 치료제 관련이죠. 요거도 오늘 대략 한 6천억 정도 상승이 나왔고, 시젠도 오늘 한 5천억, 이런 식으로 일단 강한 거래 대금이 붙어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비교적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 시장에 어떠한 종목에 집중이 될 때 돈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를 띄우려고 돈을 넣는, 돈이 들어오는 이런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사실상 얘네들도 이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해결을 못합니다. 뭐 이게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돈을 넣었는데, 돈을 넣었다면 얘네들이 어디서 털까? 작은 금액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이 얘네들도 고점에서는 완벽하게 못 털어낸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못 털어낸다면 한번 띄웠다가 여기서 일부 털어내고 다시 이런 식으로 띄워서 털어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 얘네가 어느 정도 먹으려고 돈을 써서 올려놓고 어디서 털까 라는 것도 한번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터졌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면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 쪽으로 좀 돈이 쏠린다. 그 중에서도 진단 키트, 그리고 저 오미크론 관련해서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또는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트도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 앞전에 물량을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거래대금도 굉장히 크게 동반을 시켰죠. 어제 거래대금이 한 6천억 정도 나왔네요. 6천억이면 굉장히 많이 터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크게 하락 나오는 모습 없이 종가 마감 잘 해줬다. 시간 외에는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네요.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분명히 빠질 겁니다.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제 특히나 해외 유럽 쪽에서 중요한 지표를 가리키고 있는 뭐 독일 증시라든지 이런 쪽들도 오늘 무조건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일단은 증시에서는
바이오, 아무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바이오주라든지, 그리고 진단 키트주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게임주가 상한가에 가는 종목이 있기는 하더라도, 예, 얘네도 결국에는 뭐 좀 지수 영향을 안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하는 요인의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 타파할 수 있는, 뭐 타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종목으로 기대감이 쏠려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더 형성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에 대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크게 하락이 나온 건 아니죠. 상승폭에 비해서, 그죠? 상승폭에 비해서 크게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죠? 1조씩 막 터지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나가게 되는 시나리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크게 띄웠다가 돈이 이 구간에서 다 털지 못하니까 나가는 척 하면서 다시 털어놓고 조금 더 털어먹고 결국에는 고점에서 얘네들이 털어먹는 것 또한, 예, 돈이 들어왔으면 돈을 다시 빼게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날도 마찬가지고, 그죠? 최근에 이제 이번 주는 뭐 거의 쭉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좋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전에 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종목은 뭐다? 이전에 어쨌든 간에 돈이 크게 들어온 종목에서 해야 된다. 그 돈이라면 거래 대금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라는 매매를, 이 매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도주라면 당일날 거래량이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들. 얘네는 물리더라도 한 번쯤은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 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나요,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이 뭐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 뭐 중장기 스윙이나 중장기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스윙이나 중장기 가져가면 되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단타는 무조건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중이 또중이 종목에서 단타를 치게 된다면, 돈이 쏠리지 않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급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쏠려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에서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아시겠죠? 쌍방울 같은 경우도 요거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주텍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하락폭에 갇혀있는 종목이고, 얘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거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없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 대금이면 이거면 180억 들어온 거예요. 180억. 아니다, 180억도 안 들어왔네. 네. 18억 들어온 거네. 18억.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지텍 WB. 이런 하단에서부터 들어 올리려면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굉장히 큰 좀 움직임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이런 저점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시장 트렌드와 맞지 않은 종목이라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시장의 최근 트렌드,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저는 이거 중장기로도 별로라고 봅니다. 예. 제가 중장기로 왜 별로라고 말씀드리냐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큰 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죠? 이런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그럼 이런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얘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적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 이런 강한 거래 대금이 어때요? 결국에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 그래, 오케이, 땡큐.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모든 매물을 소화를 해주려고 하면 그만큼, 얘는 지금 2000년대 매물부터 지금 이렇게 결국에는 이 고점까지 다 소화를 해준 건데, 그죠? 그러면 이만큼을 먹었으면 이 먹은 기간만큼 또 굉장히 오래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점심 먹고 바로 저녁 못 먹잖아요. 그죠? 점심 먹은 것도 소화시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녁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좀 전에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과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의 과식을. 그럼 그 다음 저녁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참 쉬었다 간단 말이에요. 저는 요거 중장기로는 조금, 예, 아쉽다고 봅니다. 네, 말이 조금 샜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주도주로 좀 보는 종목 중에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뭐 다른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도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예, 랩지노믹스도 뭐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이긴 한데, 현대바이오, 저는 이 현대바이오를 조금 집중해 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랑 종가로 들어가 볼까 하다가, 예, 종가로 지금 시장이 종가 베팅으로 잘못 들어갔다라고까는,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또 사실 워낙 풍문에 많이 휩쓸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이지는 않고 요걸 일단 내일 단타 종목 혹은 뭐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그 주도주 매매를 이제 최대한 단기 매매 위주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좀 종목 추천이 안 나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 종목이나 들여서 그 종목도 손실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종목들 나가고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한두 달 정도 쉬고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 쉬고 오셔도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야, 게임빌은 오늘도 근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최근 시장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수도 지금 봤을 때 단기간에 회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였나? 그때 말씀드릴 때도 한 이 지수가 2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 더 빠진다면 2200까지도 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2200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다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전저점을 깨고 지금 이렇게 그것도 오늘 강하게 깨버린 상태라서 이제 여기서 또 볼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의 추세 그리고 길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락이 강하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반등이 찔끔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이 또 한번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찔끔 나오고 강하게 나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반등이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좀 멈췄다 라고 할 만한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이 하락한 폭보다 비례하게끔 강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찔끔 나왔다라는 건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상승이 찔끔 나왔는데 하락폭이 강하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상승을 잡아먹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상승과 하락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포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저점을 낮춰가고 전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저점 낮춰가는 것들. 그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서도 봤을 때 반면에 상승의 폭은 크고 하락의 조정은 짧고, 그죠? 상승의 폭은 크고 하락의 조정은 짧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되는 건데, 반전이 되는 시기가 뭐 대략 이 시기 때쯤부터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암시가 나오고 있었죠. 고점을 찍었다,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으로도 봐야 시장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최근 상승이 나온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그리고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 요 종목들만 해야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뭐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 나왔었던 것이 본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쯤은 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뭐 컴퓨터처럼 이렇게 대응을 못해요.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종목들이면 저도 이제 심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바탕이 이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락시장이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큰 돈 들여서 괜히 시장에서 깨먹지 마시고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과 기준을 확립한 이후에 이런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그리고 최근 돈이 들어온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렇게 짧게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방송 시간이 제가 제대로 못 지켜진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 오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미국장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 내일 또 국내 시장이 갭하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갭하락으로 시작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아니고 이제 투매에 의해서 밑으로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오늘 말씀드린 주도주 성격의 주도주의 그 움직임을 띠는 종목들을 잡아서, 예, 무조건 뭐 제가 현대바이오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그래도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현대바이오라든지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쏠릴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한 가지 나와야 될 게,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 변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또 한 번 기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라든지 또 다른 치료제 관련으로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안고 있는 거니까,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면 제가 또 그렇게 한번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